자, 이제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호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요 3대 알레르기 질환인 비염, 천식, 아토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우선 비염, 천식, 아토피 하니까 정말 입에 짝짝 붙죠. 비염, 천식, 아토피. 이만큼 많은 분들이 비염, 천식, 아토피로 고생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해당되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저는 예전엔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비염이 생겨가지고 저도요. 겨울마다 특히 많이 고생을 하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요? 두 분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비염이 매우 심하거든요. 저는 이제 사시사철 콧물이 막 흘릴 정도로 재채기가 나오고 하는데 저는 요즘 그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그 스프레이로 뿌리는 약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니까 그런 어떤 이제 재채기라든가 콧물 흐르고 막 이런 것들은 많이 멈추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도 혹시 이 중에 질환 앓고 있는 게 있어요? 똑같은 질환인 것 같은데요. 저도 역시 비염 때문에 그 비염 전문 한의원을 찾아서 코에 뿌리기도 하고 여기다가 무슨 뜸도 뜨려주시더라고요. 뜸도 뜨려주시고 그래서 이런 에어컨 바람 이런 거 상당히 좀 싫어합니다, 사실. 네. 다음 주에는 방송을 저희 한의원에서 한번. 근데 어느 자리에 가도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만큼 이렇게 흔한 질환인데요. 이 비염, 천식, 아토피 이런 것들이 응급을 요하거나 무슨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다치는 질환은 아니지만은 항상 우리 주변에 머무르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런 그 예방이나 치료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반면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또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3대 알레르기 질환인 비염, 아토피, 천식에 대한 완전 정복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좋습니다. 방송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예.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통칭해서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표현을 네. 하잖아요. 그 전에 알레르기가 뭔지부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알레르기라는 것은 우리 체내 면역 체계의 그 과민 반응을 뜻합니다.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 몸 밖에서 어떤 이물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질환을 일으킬까봐 방어하게 되는 보호 기전입니다. 생리적인 반응인데 이것이 오히려 너무 과해서 불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이제 알레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면역 기전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알레르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몸에서 어떤 신호가 왔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해 봐도 될까요? 이 비염, 천식, 아토피 세 가지 질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바로 알레르기성 질환에 속한다는 것인데요. 네. 알레르기 반응이 이 비강 점막에 나타나면 그게 바로 비염이 되는 것이고요. 호흡기에 나타나면 이게 천식이 되고 피부에 발생하면 아토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질환이 각각 따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 사람에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가 않고요. 우선 비염의 대표 증상은 재채기, 콧물, 코막힘입니다. 3대 증상이라고 하죠. 주로 찬 공기에 노출되면 많이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천식의 경우 대표 증상은 호흡곤란과 기침, 천명이라고 있는데요. 천명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조금 생소하죠. 처음 들어봐요. 천식 환자는 이 기도가 좁아지게 됩니다. 좁아진 기도를 이 호흡을 통해서 에어웨이를 이 공기가 드나들면서 마찰하면서 생기는 마찰음인데요. 우리가 거친 숨소리라고 하는데 그 태진 씨 상상하는 그런 거친 숨소리 아니고 쌕쌕하는 그 천식 환자 예. 특유의 그 숨소리를 천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 소리 아니었어요? 예. 그거 아니에요. 아토피 증상으로는 피부의 가려움증이 제일 특징인데요. 네. 그거에 이어서 긁게 되면은 피부 변변이 일어나게 되고 피부가 건조해지게 됩니다. 보통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가렵기 때문에 긁으면 이 피부가 보통의 피부와 다르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긁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고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비염, 천식,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 주위에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인데 이게 비율적으로 환자들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의 집계에 따르면은 네. 이제 비염의 경우 전 국민의 한 10% 정도, 천식의 경우 4%, 아토피 피부염은 2%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의료기관을 찾아서 진료를 받은 진단 결과를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거 밖에서 이렇게 추정하기로는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이 알러지성 질환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뗄 수 없는 게 바로 이 알레르기성 질환인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이런 건 왜 생기는 걸까요? 알러지 질환의 원인은 분명치가 않습니다. 다만 유전적인 요인과 이 환경적인 요인, 그다음에 면역 체계 이상 등의 원인이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발생한다고 보고요.
아토피라는 질환의 어원이 아토포스라고 해가지고 기묘한 병, 즉 참 희한한 병이다, 이상한 병이다 이런 것은 뭐냐면 원인도 딱히 모르겠고 잘 낫지도 않고 알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분명치가 않은 것이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성별이나 연령대별로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있을까요? 우선 성별에 따른 유의성은 크게 없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고요. 다만 나이대로 보자면 소화기, 성장기에 많이 발생하는 그렇죠. 것이 사실이고요. 이 친구들이 자라나가면서 성장기를 겪어가면서 증상이 많이 호전되거나 소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후도 좋은 편인데요. 다만 오히려 초등학교 고학년쯤에 발병해서 성장기를 거치면서 점점 심해지는 경우 성인 질환으로 갈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이 더 예후도 안 좋고 증상도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계절로 나눠보면 환절기에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이 증상들이 더 심해지고요. 특히 천식이나 비염은 찬 공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호발하고요. 아토피는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인 여름에 더 가렵거나 할 수도 있지만 피부가 건조해지는 겨울철에 또 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계절이나 이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을 보면은 천식이나 비염을 뭐 동시에 앓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토피에 걸릴 확률도 높다라고 아까 또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세 가지 질환에 있어서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염, 천식, 아토피 중에 어떠한 질환이든지 알러지 소인을 이분이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 알러지 소인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좀 비강에 나타나느냐, 피부에 나타나느냐, 호흡기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심지어는 세 가지 질환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긁으면서 네. 재채기하고 막. 네, 예, 고생 그래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요. 구체적인 치료법과 예방법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면역의 이상을 균형을 잡아주는 면역 균형 치료를 하게 됩니다. 허죽 보하고 실즉 상한다고 해서 너무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너무 과잉된 부분은 덜어내주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서양의학에서는 대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서양의학의 약품들이 효과가 매우 좋은 편인데요. 반면에 그만큼 부작용도 심한 예. 편이니까 꼭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최소한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할 만합니다. 약품은 반드시 그 주변에서 권한다고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의료기관 방문해서 진단받고 처방받아서 복약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조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러지성 질환은 어떻게 보면 치료보다는 생활관리 측면이 더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우선 확실한 알러르겐이라고 해가지고 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유발인자를 찾아낸다면 네. 그것을 피하는 것, 회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지금 무슨 진드기라든지 먼지라든지 그래서 음식물, 먼지, 그다음에 기온이나 습도 같은 것들을 나한테 맞도록 최적의 상태로 조절해 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아토피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거나 그럴 수 없다면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고요. 숙면을 취해야 면역력이 체계가 정상화되니까 숙면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비축해놔야 내가 견딜 수 있는 어떤 버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잘 먹는 방법, 잘 먹는 것처럼 또 그쵸. 좋은 치료법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음식들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으면 좋을지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특정 음식 하나를 먹는다고 해서 아토피 질환이 낫는다거나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좀 자제하고요. 첨가물이 적은 천연 재료를 직접 담백하게 조리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튀긴 음식이라든지 기름진 음식,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같은 음식은 좀 멀리하는 게 좋고요. 슬퍼요. 네. 청량 음료나 고온에서 조리된 단백질들 튀김 같은 것들 있죠. 알레르기를 일으키기가 쉬우니까 좀 최대한 드시지 않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내가 도대체 뭘 먹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우리 전통적인 한국 음식이 집밥. 좋습니다. 시골 밥상이라고 하죠. 예. 담백하게 조리된 그 천연의 그 채소와 이런 건강한 단백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집에서 직접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 플러스를 통해서 알레르기 3대 질환, 비염, 천식, 아토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 순간도 3대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우리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 알러지 질환은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는 것이 과연 면역력이 강한 것일까, 약한 것일까? 정리하자면 면역 체계가 이상해진 거죠. 비유를 하자면 자존감이 낮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한테 어떤 농담을 했을 때 버럭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는 단점을 얘기해도 같이 유머의 소재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면역력도 마찬가지예요. 면역력이 강한 상태라면은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와도 질병을 일으킬 확률이 적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발생하지 않지만 면역력이 그래서 항상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알러지 질환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